네, 안녕하세요. 증권맨입니다. 8월 6일 방송이고요. 오늘 코스피는 1.33%, 코스닥은 0.8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코로나 폭락장 이후에 V자 방등의 장세에서 제가 뭐 코스피를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강력하게 드린 적이 없었고, 계속해서 코스닥을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쭉 드렸었죠. 근데 이제는 코스피를 매매해야 된다가 아니라 이제는 코스피 쪽에 한번 눈을 돌려봐야 되겠다, 관심을 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오늘 좀 방송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미국 증시도 기술주 위주의 아주 좋은 상승을 보였던 종목들이 좀 상승에 대한 부담을 이제는 조금씩 느껴가고 있고, 그러면서 나스닥보다 다우존스가 조금 더 힘을 내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우리 증시도 최근에 코스닥보다 코스피가 지금 한 2거래일, 3거래일 정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대형주 쪽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그 시기가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언젠가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어느 정도 키 맞추기는 이루어져야 되는 게 뭐 극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이제 장중에 어떤 그 수급의 이동이나 돈의 쏠림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고민을 하면서 좀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최근에는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3월 코로나 폭락작이 나오기 전에 박스권 상단 구간을 돌파를 했고요. 이제 이 구간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한 2500, 제가 생각하는 고점 구간은 뭐 2500에서는 한번 아주 심한 조정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2500 아니면 한 2400, 한 15포인트 정도? 네. 요 정도 구간은 2415에서 2500 구간, 요 정도 구간에서는 저항이 좀 있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오버슈팅이 좀 나오게 되면 뭐 이 정도 구간부터는 슬슬 물량을 좀, 물량이 아니라 비중을, 현금을 좀 만들어 놓고 요 구간에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좀 보다가 맞고, 혹은 혹시 저항이 심하게 나오면 현금화 해놨던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기를 맞고 완전히 이 상승 추세가 꺾일 거라고는 저는 아직까지는 보지 않고 있고요. 단기 조정 후에, 이 조정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지만 단기 조정 후에 또 한번 상승 추세는 이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아직까지는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좀 늘려놓고 여기서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본 다음에 크게 조정받지 않고 다시 가는 모습 보이면 준비해놨던 현금 가지고 조금 남들보다는 뭐 조금 비싸게 살 수는 있겠지만 확인 후에 달려드는 게 좀 더 낫죠.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고점이 조금 더 멀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이제는 870에서 900 사이에서는 어느 정도 저항이 좀 저항받는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고 있어서 저도 이제는 현금화를 조금 이제 해놓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저희 이제 리딩을 진행하고 있네요. 일단은 뭐 양시장이 저항 때의 지수가 좀 오면 그때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리딩반 매매 복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월요일날 방송을 좀 쉬어가지고요. 월요일날 한국알콜이라는 종목을 저희가 이제 리딩반에서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 복귀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그냥 뭐 넘어갈까 했었는데 회원님들이 한국알콜도 매매 복귀를 좀 해주라고 요청이 와가지고요. 같이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알콜을 매매하기 전에 저희가 다우데이터라는 종목을 시원하게 좀 수익을 잘 내고 나왔었죠. 어떻게 보면 이제 돌파 매매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같이 이제 상승장에서는 이런 매매들이 곧잘 먹힙니다. 요렇게 보시면 이 다우데이터는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이 꼬리를 제외하고 시가와 종가 부근으로 요렇게 만들어놨던 저항대를 계속해서 이때 쌍봉 맞고 떨어지고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저항을 뚫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데, 이
저항대를 뚫는 시도 안에서 이렇게 수렴하는 형태를 띠죠. 삼각 형태를. 그러면서 이 수렴의 끝에서 돌파를 하지 못하고 톡 하고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돌파를 하면서 고개를 드는 경우가, 이렇게 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데, 고개를 드는 시점에서 맥점을 좀 잡으면 아주 좋은 매매 타점이 되죠. 그래서 다우데이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딱 여기서 매수가 들어가서 이날 요즘 뭐 이제 슈팅 나올 때 팔고 나왔었는데요. 한국 알콜도 같은 뭐 비슷한 개념의 접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도 이때 당시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쌍봉을 만들어냈죠. 이거를 우리가 이제 제외를 하면 이 꼬리를, 이때 당시에 세 번을 맞고 떨어졌던 상당히 강한 저항대입니다. 여기가 17,800원 정도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한 번 또 맞고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또 맞고 떨어집니다. 근데 방금 다우데이터 차트처럼 이런 식으로 저점은 계속 저항대는 그대로 두고 저점은 계속 높여가면서 삼각수렴의 형태를 띠게 돼요. 그러다가 이날 어떤 그 돌파하고 안착하는 모습이 거의 이제 확신이 들어서, 이때 저희가 종가 베팅 개념으로 좀 들어가서 8월 3일날 저희가 이날은 좀 저희 리딩반도 이번 주는 휴가 시즌이라서 월요일날 저도 좀 놀러 갔다가 모니터를 좀 못 보는 상황, 핸드폰으로 매도 사인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좀 명확하지 않게 그냥 요 정도 구간에서 매도 사인이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팔고 나서 좀 급등이 나왔어요. 만약에 좀 사무실에서 제가 볼 수 있었으면 조금 더 수익 구간을 노려볼 수 있었을 텐데, 요 부분은 조금 아쉽네요. 그 다음에 저희가 오늘은 현대약품이라는 종목을 또 익절을 하고 나왔는데요. 일단 제가 관심 종목으로 뽑는 대부분의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돈이 한번 들어온 흔적이 있는, 뭐 들어왔다가 우리가 흔히 말해서 기준봉이라고 좀 표현을 하죠. 상한가면은 가장 좋고요. 이런 종목들을 저는 좀 좋아합니다. 일단은 돈이 들어왔고 누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종목을 좀 컨트롤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돈이 들어온 종목들에서 노는 게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식시장은 의외로 이 뉴스, 호재, 모멘텀과 돈, 이 두 가지만 생각을 하고 좀 접근을 하시면 의외로 좀 주식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약품도 얘가 이때 기준봉을 좀 뽑고 질질 흘러내리지만은 이런 식으로 바닥을 스물스물 다져가죠. 그러다가 쌍바닥 만들고 21선 돌파해 놓고 이때 시세를 한번 내죠. 근데 시세를 한번 냈다가 죽었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안착하는, 돌파하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날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특히나 제약 주들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얘도 뭔가 확실히 차트를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느낌이 안 들 수가 없는 그런 모양새였어요. 그래서 이때 저희가 매수가 좀 들어갔고요. 하루 기다렸고 어제 시간 내에서 이제 일본 쪽에서 그 가글로 코로나19를 뭐 예방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뉴스가 좀 나오면서 시간에서 상한가를 들어갔는데, 사실 뉴스를 좀 읽어보시면 갭 두고 죽을 수밖에 없는 뉴스다라고 그냥 뭐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가에 그냥 뭐 보지도 않았고요. 그냥 시가에 전량 다 매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단기간에 한 15% 정도 잘 수익을 내고 나왔고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뭔가 확실히 준비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어떤 식으로든 뉴스나 뭐 재료를 만들어내서 급등을 단기적으로든 크게 시세를 내든 한 번쯤은 들어 올려주기 때문에 이런 차트들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하시면 괜찮습니다. 아무튼 뭐 현대약품, 한국알콜 이렇게 좀 익절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한국화장품이라는 종목이고, 얘가 이때 당시에 이제 정말 오랜만에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시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하면서 뭐 한국화장품 제조, 한국화장품, 이츠한물 이런 화장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었고요. 요때 당시에는 한국화장품이랑 한국화장품 제조가 원래도 항상 화장품주 하면은 대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뽑고 어떤 이런 눌림의 구간에서 저희가 14,000 한 200원 정도? 250원 정도의 매수를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야, 진짜 오래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래 가지고 있었는데, 좀 아쉬운 것은 충분히 그 가운데 뭐 시진핑 방안에 대한 재료도 한 번씩 나왔었고 그랬는데, 이츠 환불이 이 이후로는 대장으로 바뀌면서 이츠 환불은 진짜 시세를 너무 잘 냈어요. 보시면 보이시죠? 이렇게 대장을 매매한다는 게 중요한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때 당시에 만약에 이츠 환불이 대장이었으면 당연히 이츠 환불을 매수를 했을 겁니다. 근데 이때 상한가 갈 때는 한국화장품 형제들이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길을 모아가고 있는 삼각수렴의 형태로 판단을 하고, 이때 보이시면 기준봉 뽑고 이렇게 저항대를 두고 이런 식으로 맞고 떨어지고 하는데, 이렇게 이제 삼각수렴의 형태를 보이죠. 그래서 접근이 좀 들어간 건데, 여기서 한번 툭 하고 떨굽니다. 그러고 나서 올라오는 과정에서 뭐 말씀드린 재료들이 좀 나오면서 이츠 환불은 급등을 했지만, 이츠 환불을 제외한 다른 화장품주들은 이츠 환불에 비하면 너무 좀 시세가 좀 덜 났죠. 그래서 물론 수익권에도 있었기는 했지만, 결국은 저는 이 저항대를 뚫는 슈팅이 한 번 정도는 나와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홀딩을 계속 하다가요, 오늘 일단은 매수가 이제 살짝 아래에 있었는데, 아까 제가 지수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 비중을 이제 조금씩 늘려갈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뭐 조금 이제 손실률이 이제 있는 것들은 손절하기가 좀 아까우니까, 한국화장품 같은 경우는 뭐 마이너스 한 뭐 2% 정도 수준이니까 밑에서 그냥 일단은 짧게 좀 자르고, 또 당장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또 뭐 화장품주들이 움직일까라는 좀 의문. 그래서 일단은 좀 현금 비중을 만들어 놓고 차후에 자리를 다시 예를 들어 만들면 공략을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정리가 좀 되어졌고요. 이게 아니더라도 차라리 한국 화장품을 내가 가지고 있느니 대장인 이츠 환불을 공략하는 게 낫다라는 생각, 요 두 가지 관점이 제가 생겨서 요 종목은 좀 짧게 정리를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이제 어제 시장에서는 그 시간에서 이제 중국에서 또 살인 진드기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오늘은 어제 이제 전진바이오, 뭐 체시스, 이글벳 이런 종목, 제일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시간에서 좀 좋았었는데, 일단 오늘은 전진바이오만 홀로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 좀 관련주들은 거의 다 음봉으로 좀 떨어지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전진바이오도,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테마가 생겼을 때 얘네들이 힘 좋게 시세를 계속해서 내어가는 모습을 보이려면 보통은 대장이랑 같이 양봉 마감을 좀 해주는 모습이 좋죠. 근데 얘만 혼자 이렇게 상한가를 가고 나머지 이제 2등주, 3등주 후발주들은 좀 음봉 마감하는 모습을 보니, 이 종목도 혹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내일 전량 그냥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거다 같다고 좀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테마 자체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기술 수출 호재를 터뜨리면서 정말 급등을 했던 한미약품과 한미사이언스 형제들이고요. 처음에는 한미사이언스가 대장으로 좀 봤었는데, 일단 뭐 단기과열 들어가면서 한미약품이 오늘은 상승률이 좀 높았고요. 지금 시간에서는 또 한미사이언스가 반등을 좀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일단은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시면 요 가격대 5만원, 그리고 6만 한 5천원 혹은 7만원 요 사이가, 이때 보시면은 매물대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공백이 생겼잖아요. 거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5만원을 돌파하니까 아주 쉽게 7만원 구간까지는 슈팅이 나와버리죠. 근데 7만원 구간에서는 이 위로는 또 매물이 상당히 가득하기 때문에 여기선 어느 정도 조정이 거쳐지면서 갈 확률이 좀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얘도
일단 그 점상으로 거의 이제 점상으로 간 부분이기 때문에 한 요 정도 이 공백이 생겼던 요 정도 혹은 여기 이날 이렇게 갭이 생겼던 한 6만 원 정도? 예. 저는 한 요 정도까지 조정 후에 요렇게 다시 갭을 메우고 반등이 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 갭 조금 남겨두고 일단은 시간에서는 반등이 나와주는 모습이네요. 뭐 한미약품도 뭐 이 이상은 좀 깨주지 않는 게 좋겠죠. 점상 T상 갔다가 음봉 나왔는데 거래도 좀 많이 터졌고, 여기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이음봉까지 밀려버리면 조금 추세적으로는 안 좋은 모습이라고 보여져서 오늘 저점 구간에서 잡아주고 요 안에서 이런 식으로 좀 움직이다가 매물 소화해 놓고 한 번 정도 더 뽑아주는 흐름이 나오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치료제 관련주 중에서는 대웅이 급등이 좀 나왔는데 장중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NA 테라퓨틱스가 이제 코로나 치료제로 니클로사마이드, 이름 어렵죠. 요거를 FDA 임상 승인을 받았다라는 뭐 소식이 전해졌고, 뭐 이달부터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임상을 실험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제 뉴스가 나왔잖아요. 그리고 나서 대웅의 자회사 대웅 테라퓨틱스가 니클로사마이드 물질과 약물 전달 기술을 모두 보유하고 있어서 좀 뭐 매수세가 몰리는 걸로 추측이 된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일단은 어제 제가 뭐 뉴스를 가지고 좀 얘가 급등이 나왔을 때 시세가 좀 유지가 될지 계속해서 흐름을 만들어 갈지 아니면 반짝 죽을지 이런 것들을 뉴스를 많이 보고 이 뉴스에 이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끊임없이 좀 경험하고 연구하시다 보면 뭐 무턱대고 그냥 뉴스 뭐 제목 같은 것들만 보고 혹은 뉴스조차도 뭐 보지 않고 그냥 종목만 보고 막 이렇게 이제 들이대다가 피해를 크게 보는 일은 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엊그제였던가요? 이제 제일약품 같은 경우는 급등이 나왔다가 완전히 그냥 그 나온 뉴스랑 제일약품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었죠. 그러면서 급락이 나왔고요. 반대로 같은 날 종군당 같은 경우는 이제 나온 뉴스가 종군당이랑 완전히 직접적인 이제 연관이 있는 재료였기 때문에 상한가 마감하고 다음날 좋게 시세까지 다 냈고요. 근데 저도 장중에 이제 대웅의 뉴스는 보면서 약간 좀 애매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제일약품 같이 완전히 뭐 무관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종군당 같이, 종군당이나 뭐 최근에 뭐 녹십자 뭐 그룹이 뭐 이제 혈장 치료제 관련해서 뭐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뭐 요런 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이제 아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간접적으로 뭐 수혜를 뭐 받을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는 정도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 근데 얘가 만약에 이런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장중에 상한가를 좀 깔끔하게 닫아주는 애라면 한번 시세를 낼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장중에 너무 진짜 너무 심하게 흔들어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식으로 상한가가 들어가면 시간에서 풀릴 확률이 상당히 높죠. 물론 뭐 시간에서 풀리고도 다음날 뭐 개파락했다가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뭐 시간에서 풀리고 개파락 후에 정말 시세를 아예 회복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를 정말 피해야 되고 리스크 관리가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뭐 자꾸 어떤 그 희망 회로를 돌리면서 뭐 세력이 물량을 걷어가는 건가 뭐 이런 식으로 상상을 하기보다는 그냥 눈에 보여지는 그대로 그냥 대응하시는 게 사실은 주식시장에서 가장 깔끔해요. 그래서 뭐 대웅 같은 경우는 뭐 내일 혹은 개파락이 나오게 된다면, 혹시 이제 시간에서 다시 마감을 이제 상한가 마감을 못하고 개파락이 나오게 된다면 뭐 개파락 후에 뭐 한 번 정도는 상한가 종가 위로 들어 올려줬다가 뭐 마감이 되는 뭐 이런 모습이 나올 수도 있고요. 뭐 그렇게 되면 혹시 보유 중이신 분들은 일단은 좀 탈출을 했다가 어느 정도 밀리지 않는 구간을 확인을 하고 나서
거래도 좀 감소하는 부분도 확인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접근하는 게 좀 리스크 관리가 되어지는 바람직한 매매라고 좀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할 때 좀 마음 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사실 이런 종목들이죠. 재료 자체가 확실한 애들이죠. SK케미칼은 뭐 정고점 일단 보러 한번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송 통해서 참 여러 번 말씀드렸던 우리가 이제 치료제 쪽 공략을 하더라도 정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고 계속해서 재료가 있고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공략을 하시는 게 뭐 편한 매매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 중에서 저 뭐 당연히 혈장 쪽이 저는 상당히 좋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뭐 시노펙스, 일신바이오, 녹십자 이렇게 돌아가면서 뭐 이제 시세를 좀 내고 있고, 치료제 관련해서는 좀 가장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아닌가. 그 다음에 SK케미칼도 그렇고요. 아무튼 요 정도 좋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번에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뭐 CMO 관련주, 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대장일 거고, 그 다음에 바이넥스랑 ST팜 참 좋다 그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추세가 너무 좀 고가권이라서 리딩방에서 매매를 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살짝 좀 아쉽네요. 시간에서도 잘 오르고 있고 ST팜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오늘 시즌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또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정말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이제는 뭐 신의 영역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전고 돌파 이런 식으로 추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시즌이 뭐 단기적으로 큰 조정이 나오지 않는 이상 뭐 얘네들은 계속해서 좋은 모습, 진단키트 주들은 반등 주면서 그렇게 흐름 이어갈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신풍제약이 이제 내일 되면 위험자를 떼고 경고자를 달게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뭐 살짝 기대감인지 시간에서 뭐 그냥 조금 오르고는 있고, 일단은 얘가 오늘도 장중에 보면은 급락이 나왔다가 회복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지금 꼬리 달면서 급락시키고 회복하고 뭐 이렇게 좀 반복을 좀 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 이 69,000원 라인 정도? 요 정도 라인이 깨지기 전까지는 이 안에서 뭐 박스권 흐름 정도로 봐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가다가 뭐 한번 뚫어주면서 슈팅이 한번 나올지도 모르겠다. 다만 이 69,000원 라인을 이탈을 하게 되면 이거는 조금 뭐 리스크 관리 한다거나 좀 안 좋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일제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요 가격대 28,000 뭐 한 500원 정도, 요 가격대를 깨기 전까지는 그냥 이 안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흐름 가져갈 거고요. 이렇게 가다가 뚫어주는지 밑으로 툭 떨구는지 요것만 좀 주의 있게 보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네요. 네,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